혹시 비만 체형이신가요? 체중을 줄이려고 계획 중이세요? 그렇다면 운동에서 살을 빼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다리 관절에 부담을 줘서 관절에 통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을 빼려고 열심히 러닝머신 운동을 하셨는데 안 아프던 무릎이 갑자기 아파져서 고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 체형이신 분들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에 몇 분씩,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해야만 무릎, 발목, 엉덩이 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궁금하시면 오늘 내용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비만 체형이신 분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관절에 안전한 운동이 뭘까?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의사 개인의 경험만으론 객관적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단지 몇몇 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을 시켜드리고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되진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의학 논문, 즉 연구 결과에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연구 결과는 옆에서 보시는 논문이에요. 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입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 어떠한 주제에 대해 연구한 여러 개의 논문을 모아서 그 결과들을 분석하고 통합해서 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릴 논문은 관절염 발병의 위험성이 있는 젊거나 중년의 비만 환자라면 체중 감량과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1번,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인가요? 2번,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하며 한 번에 얼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3번,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 1번 항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인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로잉머신, 크로스 트레이너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체지방을 낮추고 신체 기능을 높이는 데도 모두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그 중에서도 러닝머신이 체중 감량과 체지방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릎이나 발목, 엉덩이 같은 다리 관절에 통증이 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러닝머신을 억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현재 다리 관절의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닝머신 같이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실내 자전거 같은 다리에 체중을 실지 않는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해야 하며 한 번에 얼만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2, 3회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사이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 및 안전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즉 바쁘거나 의욕이 저하돼서 주 1회 정도 한 번에 30분 이하로 운동할 때에는 체중 감량 효과나 체지방을 낮추는 데 있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욕이 너무 앞서서 처음부터 주 4회 이상 한 번에 60분 이상 운동을 과하게 할 경우에는 심폐기능이 받쳐주지 못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운동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항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들 제일 까다로워 하시는데요.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로 삼아야 할 운동의 강도는 격렬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격렬한 강도의 운동. 과연 기준이 뭘까요? 이는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가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0%에 도달하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심장 박동수는 1분에 내 심장이 뛰는 횟수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최대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는 간단한 산수가 좀 필요한데요. 숫자 22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 50세이시라면 220 빼기 50, 그래서 170이 내 최대 심장 박동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50세 성인의 격렬한 강도의 운동의 기준은 최대 심장 박동수인 170회의 70에서 80%, 즉 119회에서 136회 사이의 심장 박동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헬스장 가시면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에 내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이걸 잘 이용하시면 목표로 한 심장 박동수에 걸맞는 운동 강도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내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동할 때는 적절한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맥박을 스스로 재면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땐 운동 시 본인이 느낌과 힘든 정도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정도로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적절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운동 시에 숨을 깊고 빠르게 쉬는 것이 느껴지고, 운동을 시작한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며 몇 마디만 말을 하면 숨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잠깐 멈춰야 된다 면 적절한 강도의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강도로 운동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강조드려야 될 점은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이 있으시다면 운동의 강도는 더 약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본인의 최대 심장 박동수의 약 50%를 목표로 삼고 운동하시고요. 그것도 무리된다 느껴지신다면 운동의 강도는 더 줄이셔야 됩니다. 안전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얼만큼 운동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는 결국 실천하셔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점,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부터 운동하세요. 건강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